자, 중성의 제자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중성의 제자 원리. 자,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모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얘도 역시 뭘로 시작하냐면 상형의 원리로 시작을 해요. 상형의 원리로 시작해요.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초성에서도 상형의 원리로 시작했잖아요. 아설순치후 요거를 했잖아요. 발음기관을 본 떴어요. 근데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발음기관 본 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리학 개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가져오냐면 천, 지, 인, 하늘, 땅, 사람이에요. 자, 여기 선생님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 이렇게 적었는데요. 자, 옛날 사람은 하늘 위에 있죠. 그리고 아래 땅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늘과 땅을 잇는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음양오행설에서 음양, 다시 말하면 우리 성리학에서는 모든 존재가 플러스 쪽과 마이너스 쪽, 다시 말하면 양과 이런 짝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하늘은 양성이고요. 땅은 음성이고요. 사람은 가운데 있는 중성이라고 봤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자, 하늘은 옛날 사람들이 둥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땅은 평평하죠. 사람은 옆에서 보면 일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요 점이에요. 아래아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의예요. 여기서 나온 게 그리고 옆에서 보면 사람은 이예요. 이렇게. 자, 이게 상형의 원리의 끝입니다. 뭐 아래아가 생소해요 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자세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합성의 원리예요. 합용이 아닙니다. 합성의 원리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뭐가 나오냐면 초출자라는 게 나올 거예요. 처음 초자, 날출자, 글자 자자, 처음 뽑은 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제출자가 나올 거예요. 자, 뭐 열심히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얘는 합용이 아니다. 뭐라? 합성이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 아래아랑 으랑 한번 합쳐볼 거예요. 자, 근데 요 라인이 무슨 라인이죠? 요 라인이 플러스고, 플러스 라인이죠. 요 라인이. 그 다음에 요 라인이 마이너스 라인이에요. 자, 그러면 요 점 아래아랑 으랑 한번 합쳐볼 건데 플러스가 좋은 쪽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위가 좋을까요? 아래가 좋을까요? 네, 위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만약에 으가 있는데 여기 위에 이렇게 점이 있다면 이게 플러스 라인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라인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찍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요놈 둘이를 요 아래아랑 2를 한번 합쳐볼 거예요. 오른쪽이 좋아요? 왼쪽이 좋아요? 오른쪽이 좋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다가 점을 붙이면 요게 되겠고요. 그리고 2에다가 왼쪽에 점을 붙이면 요게 되겠죠. 납득이 돼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제출자는 한 번 더 한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제자, 날출자니까요. 그럼 뭐가 될까요? 요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되겠죠. 점이 두 개. 그러면 얘도 역시 밑에 점 두 개 찍고 왼쪽에다가 점을 두 개 찍으면 될 거예요. 선생님 이거 무슨 글자예요? 어렵지 않아요. 요게 오입니다. 요게 아고요. 요게 우고요. 요게 어예요. 그 다음에 요건 요겠죠? 그 다음에 얘는 야겠죠? 그 다음에 얘는 유겠죠? 얘는 여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기까지 어렵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중성의 제자 원리는 별게 없다. 아, 첫 번째 상형의 원리다. 뭘 상형했는데? 하늘, 땅, 사람, 천지, 인. 근데 중요한 건 하늘은 플러스 쪽, 땅은 마이너스 쪽이다. 사람은 중성이다. 그래서 아래 아, 자,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래 아라고 불러요. 여기서 잠깐 설명할게요. 아래 아. 자, 표기는 언제까지 쓰이냐면 1933년까지 쓰입니다. 일제강점기죠. 되게 재밌죠. 이때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되면서 이제 사라집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표기랑 뭐랑 구분해야 돼요? 발음. 다시 말하면 의문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의문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발음했냐면 오와 아의 중간 발음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발음은요. 표기는 아까 몇 년까지 쓰인다? 1933년까지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16세기 한 번, 18세기에 한 번 뭐가 돼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와 아의 중간 발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요거를 이제 다시 설명할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 지금 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아래 아라는 놈이구나.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는 사람은 옆에서 보면 짝대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이제 합성의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천지인 세 개를 조합해 보겠다. 초출자는 처음 뽑았다.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와 아래아를 붙였을 때 의 위에 점이 있으면 오가 되겠고요. 의 아래에 점이 있으면 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아랑 이를 합쳐볼 건데 이 옆에 점이 있으면 아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점이 있으면 어가 되겠죠. 한 번 더 하면 요야 유여.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복잡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랑.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아래 아라는 놈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요거를 아까 다시 했지만 아래 아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뭐 출판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오와 아의 중간 발음 정도로 보시면 돼요. 중간 발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표기는 언제까지 쓰인다고요? 자, 표기라고 하는 것은 1933년까지 쓰이는데 맞습니까? 물론 그 1933년 전에 이제 원래는 아래아로 표기됐던 애들이 다른 형태로 바뀌기도 합니다. 발음 때문에. 자, 그런데 운이라고 하는 것, 소리라고 하는 거는 자, 이제부터 설명해 볼 텐데 16세기 그 다음에 한번 18세기에 또 한 번 변화를 겪어요. 자, 16세기에는요. 두 번째 음절에 있던 이 아래아가 다시 말하면 오와 아의 중간 발음이 뭘로 발음되기 시작해요? 으로 발음되기 시작해요. 납득이 되나요? 그리고 18세기가 되면 첫 번째 음절 역시도 오와 아의 중간 발음이었다가 이제 아로 발음되기 시작해요. 납득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있잖아요. 뭐 18세기 이후에서도 만약에 아래아 표기가 계속 쓰였다면 예컨대 자 18세기 가가 있어요. 요것도 어떻게 발음하죠? 가라고 발음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쓰는 아래아가 붙어 있어요. 첫 번째 음절이잖아요. 근데 얘도 뭐라고 발음해요? 가라고 발음을 했단 말이에요. 납득이 돼요? 그래서 자음 옆에 붙어 있고요. 자음 아래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뭐다? 아래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런 게 있었어요. 요게 현대국어의 마음이에요. 마음. 자, 그런데 얘가 16세기가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음절은 어떻게 발음했을까요? 요 오와 아의 중간으로 발음을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요거 세모를 우리가 아까 반침이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반침. 근데 요게 나중에 어때요? 음가가 제로가 돼요. 음가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편의상 그냥 이응이라고 적어볼게요. 괜찮니? 근데 만약에 표기가 이렇게 아래아가 되어 있다라고 치더라도요. 요때 요거는 오와 아의 중간 발음이었었겠죠? 하지만 두 번째 음절이니까 16세기에 뭘로 발음되기 시작해요? 으로 발음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표기도 어때요? 이렇게 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18세기가 됐다라고 쳐볼게요. 이제 18세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때요? 이렇게 됐다라고 쳐볼게요. 자, 요건 여기서 영향을 받은 거고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발음되기 시작해요? 이제는 요게 이제 원래는 오와 아의 중간 발음이었는데 첫 번째 음절에서 이제 아로 발음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표기도 뭘로 바뀌어요? 요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아레아라는 놈 자체는요.
원래는 오와 아의 중간 발음이다. 그리고 표기는 언제까지 쓰인다? 1933년까지 쓰인다. 하지만 발음이 바뀌면서 표기도 이제는 아 또는 우로 맞습니까? 표기까지 변하는 경우가 있더라. 하지만 1933년에 없어진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이 음운이라는 게 16세기의 두 번째 음절에서 원래는 오와 아의 중간 발음으로 발음해야 됐던 것을 으로 발음하기 시작을 하고 18세기가 되면 첫 번째 음절에서도 아로 발음하기 시작을 하더라. 그래서 18세기에 이렇게 생긴 애들도 가라고 발음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름을 뭐라 불렀다? 아래 아라고 불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해 안 되면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자, 이제 또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부터 또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이제 단모음 얘기를 한번 꺼내 볼 거예요. 자, 이 단모음을 하기 전에 우리 입장에서 현대 국어의 단모음부터 먼저 공부를 조금 하고 들어갈게요. 자, 현대국어의 단모음은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뭐, 이, 에, 뭐, 아. 이거는 학교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외우는 데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10개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이 앞부분 이, 에, 위, 외를 전설, 아, 우어를 후설. 뭐 예컨대 또 뭐가 될까요? 뭐 이, 요 라인은 고모음, 요 라인은 중모음, 요 라인은 저모음. 뭐 이렇게 배웠었죠. 그리고 요쪽 평순, 원순, 평순, 원순 이렇게 배우기도 했을 거예요. 어쨌건 현대국어의 단모음은 몇 개다? 10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0개. 자, 이제부터 공부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일단은 15세기, 다시 말하면 한글 창제가 됐을 때 1043년에 한글을 처음 창제했을 때 15세기 때 단모음의 개수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 아까 천지인 그렸던 거를 다시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지, 인. 요게 기본자죠? 아까 얘기했던 기본자. 그 다음에 초출자가 뭐였었어요? 오, 아, 우, 어. 요게 초출자였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한 번 더 해보면 요, 야, 유, 여. 여기까지가 제출자였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15세기에 단모음의 개수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냐면 초출자까지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초출자까지면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몇 개예요? 7개예요. 납득이 되죠? 7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얘기한 게 초출자, 제출자까지예요. 그러면 세종대왕도 이제 여기서 이제 드디어 뭐가 들어가는 거죠? 합용. 이제 합쳐서 뭔가를 써먹어 보겠다라는 합용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요게 기본자였고요. 요게 초출자, 제출자, 요거는 아까 무슨 원리? 합성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가 아니죠? 합용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몇 개만 합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에다가 이를 붙이면 뭐가 될까요? 위가 돼요. 그 다음에 오에다가 이를 붙이면 외가 돼요. 그 다음에 어에다가 이를 붙이면 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아에다가 이를 붙이면 애가 돼요. 자, 근데 재밌죠? 우리 아까 현대 국어에서 단모음은 몇 개라고 얘기를 했었죠? 10개예요. 10개. 자, 그러면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자, 뭐라고요? 이, 에, 이렇게 안 써지죠? 자, 이, 에, 아, 이위, 에외, 어꼬예요. 이 단모음이 10개인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어디까지요? 15세기 단모음 개수는 초출자까지예요. 초출자까지니까 몇 개? 7개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천지인, 오아, 우어 여기까지만 단모음이에요. 납득이 돼요? 그러면 실제 선생님이 지금 적어놓은 요 놈들, 요 4개, 요 놈들은 여기 4개 있죠? 요 놈들 위, 웨, 에. 얘네들은 어때요? 현대국어에서 분명히 무슨 모음이에요? 위, 웨, 에. 요건 단모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요 놈 4개를 어떻게 발음했을까? 이게 실제로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발음했을까? 요게 되게 궁금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뭔가 공부를 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발음했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단 뭐예요? 반모음 이 계열 같은 경우는 현대국어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모음 이 계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머지들은요.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부터 발음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랑. 그러면 반모음 2계열은 이제 사실은 현대국어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봤어야 되는데 반모음 2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것도 몇 개 예를 들어 드릴 건데요. 자, 한번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반모음 2계열. 자, 우리 현대국어에서 요는 뭐라고 배웠죠? 요는 반모음 2 플러스 5예요. 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야는 뭘까요? 야는 반모음 2 플러스 아예요. 유는 뭘까요? 유는 반모음 2 플러스 우예요. 여는 뭘까요? 여는 반모음 2 플러스 어예요. 자, 다시 말하면 중세 때도 얘네들은 뭐예요? 반모음 2 계열이기 때문에 현대국어랑 똑같이 발음하면 돼요. 그래서 반모음 2로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보이는 것부터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위라고 하는 건 뭐부터 보여요? 우부터 모이니까 우이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그러면 왜는 어떻게 보이죠? 오부터 먼저 보이네요, 선생님. 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애는요? 어부터 보이니까 어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애는요? 네, 맞아요. 아이 이렇게 발음을 하면 돼요. 납득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쌤이 재밌는 이야기 해볼게요. 재밌는 이야기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얘는요. 얘 현대국어에서는 어때요? 현대국어에서는 반모음 이 플러스 에예요. 납득이 돼요? 근데 이 에라고 하는 건 현대국어에서는 이렇다고요. 자, 그러면 얘를 중세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얘라고 하는 건 현대국어랑 똑같아요. 1번 2계열은 현대국어 같다 그랬으니까 반모음 이 플러스 에예요. 자, 근데 이 에는 중세 때는 무슨 모음이었어요? 현대에서는 애가 단모음이지만 중세 때는 이중모음이었잖아요. 그러면 요거 고려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발음했죠? 아이라고 발음을 했어요. 그죠? 아이. 납득이 돼요, 얘기들?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발음했다고요? 다시 아이라고 발음을 했어요. 그러면 얘를 연결시켜 볼게요. 그럼 어떻게 발음했다는 얘기에 이, 아, 이. 삼중모음이죠. 요게 고3 학평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요거로 발음해 볼까요? 그러면 얘도 연습해 볼게요. 얘건 어떻게 발음했을까요? 현대어는 똑같아요. 1번. 반모음 이 플러스 에죠. 자, 근데 얘는 중세 때 이중모음이었으니까 이 이렇게 발음했겠죠? 그러면 얘를 연결시키면 이, 이. 요게 삼중모음이에요. 여기까지 클리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현대 국어의 단모음은 몇 개다? 요렇게 10개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 거, 이해 안 되는 건 없을 거예요. 이거는 뭐 단순한 거니까요. 자, 근데 현대국어에서 위, 왜라고 발음하는 애들은 중세 때 어떻게 발음했을까? 이게 중요해요. 자, 다시 15세기에 1443년에 한글을 처음 만들었었잖아요. 요때 단문 개수는 어디까지다? 초출자까지다. 7개다. 그래서 천지인, 오아, 우어까지가 바로 뭐다? 초출자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7개밖에 없어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게 현대국어에서 단모음으로 발음되는 일단 요 네 놈들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어떻게 발음했는가 요게 궁금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중세 때 어떻게 발음했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준을 잡았어요. 자, 반모음 이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국어와 똑같다. 반모음 이로 시작하면 된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보이는 것부터 그냥 발음해버리겠다. 보이는 것부터 발음해버리겠다. 납득돼요? 그래서 요거부터 다시 연습을 해보자라면 요는 반모음 이 플러스 오, 이요. 그 다음에 야는 이야. 유는 이유. 여는 이여. 이렇게 발음하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보이는 것부터 발음하면 된다. 우부터 먼저 보여요? 우이, 오이, 어이, 아이. 클리어 됐어요? 자, 업그레이드 버전 바로 뭐다? 삼중모음이라는 게 있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면 되죠. 자, 그래서 이 애가 있는데 어때요? 이 애. 현대국에서는 반모음 이 플러스 에 하면 끝나는데 애가 중세 때는 아이였으니까 엔딩은 이아이. 납득이 되죠? 얘 같은 경우도 현대구에선 이에 하면 끝나는 건데 애가 어이였으니까 이어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어디로 가볼게요? 본문으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은 단모음 개수예요. 자, 15세기에는 몇 개였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초출자까지다. 그러니까 몇 개다? 7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재밌는 얘기 했었죠? 요 아랴란 놈이 16세기에 두 번째 음절에서 으로 바뀌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18세기가 되면 첫 번째 음절도 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결국은 오와 아의 중간 발음으로 발음했던 아랴는 사라진 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단모음 개수가 변하는 그 다음 때가 언제예요? 바로 18세기가 돼요. 자, 그러면 원래 초출자까지 7개였는데 여기서 누가 빠집니까? 아레아가 이제 더 이상 발음되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6개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6개에서 누가 들어와요? 어이라고 발음했던 에, 아이라고 발음했던 누구요? 애가 들어와서 이제 몇 개가 됩니까? 8개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애기들? 안 어렵죠? 자, 이제 어디로 가면 되냐면 이제 어디로 가요?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몇 개? 여기 8개에서 누가 추가가 될까요? 누가 추가가 될까요? 현대국어에서 위, 그 다음에 누가? 외가 추가가 돼서 총 이제 뭐가 돼요? 10개가 되고요. 납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 으, 아, 위, 외, 우, 오 이렇게 해서 총 10개가 되는 겁니다. 납득이 되나요, 애기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천지인 3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초출자 오, 아, 우, 납득이 되죠? 제출자 요, 야, 유, 여. 자, 아리아는 상형의 원리. 그 다음에 요 애들은 합성의 원리. 상형의 원리. 그리고 얘네들을 초출자. 요거를 제출자. 자, 그리고 이제 뭘 했다? 갖다 붙였다. 합용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 왜, 위, 에, 이런 것도 발음해 봤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도 예, 이런 것들도 발음해 봤고요. 납득이 되죠? 자, 그래서 모음은 이 정도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